초창기에는 인간이 던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문제가 이제 조금씩 과학과 기술의 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5,000년 전의 철학의 시작은 히라보로 그노티 세 아우톤 이랬어요. 예전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깊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일이었는데 요즘은 이 머리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를 직접 들여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에는 전두엽의 어떤 부분이 움직이고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에는 두뇌의 어떤 부분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안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거꾸로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두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항우울제를 먹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노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예컨대 뇌의 특정 부분을 갖다가 건드리면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공학적인 프로젝트들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포스텍에서도 우리가 감히 일상생활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2018년도에 아름다움의 모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표준화시키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모델을 갖다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전달을 해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집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표준화된 얼굴과 외형과 미모를 갖출 수 있어요. 유토피아인가요? 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용어가 요즘 학계에서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트랜스 넘어서다 이런 뜻이죠. 휴머니즘 인본주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힘을 뛰어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금 도도하게 우리 문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런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간과 기계가 융합을 해요. 여러분들 휴대폰 없이 하루 살 수 있습니까? 문제 심각하네요. 살 수 없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 보니까. 그렇지만 휴대폰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예컨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리라는 인공지능 비서가 있고 아마존에서는 알렉사라는 비서를 출시를 하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광고 선전을 보면 누구누구야 나한테 좀 오늘 읽을 만한 동화 하나 골라줄래? 오늘 내가 되게 우울한데 자 우울한 이런 분위기에 제일 좋은 노래 하나 골라줘. 이렇게 하면 요즘 대부분 기계들이 골라주고 그러잖아요. 인간과 기계가 융합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능력이 이제 강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통상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억력인데요. 기억력도 예컨대 첨단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요즘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이렇게 오늘처럼 어려운 강연을 듣거나 또는 새로운 지적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머리가 좀 맑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잖아요. 예컨대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우리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예컨대 이것도 일종의 생명공학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독특한 약재로 발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능력이 강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이 지금 통상 한국의 평균 수명은 80세, 82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커즈와일 같은 교수는 20년 내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까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불멸의 예를 들자면 단계에도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인간이 예를 들면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일정 기간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으시죠?
그러진 않을 것 같군요. 예, 길게 살아봤죠. 뭐 80년, 100년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을 갖다가 초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진화의 산물인 인간이 진화 과정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것처럼 혁명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에게 편의 수단을 제공해 준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 컴퓨터가 나의 기억을 대신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1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냥 이것은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 차세대 성장 동력이고 한국 사회가 발전할 동력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변화갈 것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면 5,000년 동안 휴머니즘이 발전했어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정착을 내렸어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사회를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였어요.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니까 21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느냐면 포스트 휴먼이라고 그럽니다. 포스트는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였던 종류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탄생할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포스트 휴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 능력이 발전을 하면 세 가지 영역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 우선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냐면 헬스 스팬, 수명이 늘어납니다. 80세까지 산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80세까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해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것이 80세, 90세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0세를 넘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제 환갑 지났으면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아직 아니죠. 예. 이게 전부 다 이제 첨단 의학 이런 덕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cognition, 인지 능력이 발달해요. 기억력이 발달을 하고 예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를 누가 잘 계산해냅니까? 컴퓨터가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정말 1년 또는 2년, 10년을 거쳐야 계산할 것들을 갖다가 순식간에 계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모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통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분노를 조절하고 예컨대 너무나 흥분하지 말고 슬플 때에도 자제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은 전부 수양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화의 장면들, 이미지들 다 아시죠? 블레이드 러너, 예컨대 터미네이터, 로보캅.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사이보그예요. 인간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기체는 기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보그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이버네틱스, 인공두뇌학 더하기 어거니즘, 유기체 이렇게 해서 합성화해서 사이보그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이보그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연장된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소통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소식을 전하려면 휴대폰을 들어야 되고 예컨대 과제를 제출하려면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기계로 보면 우리 자신도 기계가 된다. 이렇게 예언을 언제부터 했느냐? 200년 전부터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토마스 홉스라는 17세기의 철학자가 쓴 대표적인 글 중에 하나가 리바이어던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년, 300년 전에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 생명체가 사지의 운동에 불과하고 그 운동의 시작이 어떤 주요 부분에 있다면 왜 우리는 모든 자동체가 인공생명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인가? 21세기에 쓴 글과 거의 다를 바가 없죠. 이미 200년, 300년 전에 기계, 인간,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들은 시작되었고 오늘날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
레이 커즈와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경우 뇌를 수리하고 마지막으로 더 뛰어난 지능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뇌를 수리한대요. 여러분들 좀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예. 뇌를 수리하고 더 잘 작동하게 만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실현되는 지능을 갖다가 슈퍼 인텔리전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넘어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대부분 특화 인공지능과 일반 인공지능을 구분을 해요. 특화 인공지능은 특정한 영역에서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알파고가 예를 들자면 이세돌보다 바둑 더 잘 두죠. 예컨대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인간 의사보다도 훨씬 진단을 더 잘 내리죠. 예컨대 자동화 기계가 장착되어 있는 현대 자동차 아산 공장에 가보면 로봇이 인간보다 조립을 훨씬 더 잘해요. 이런 것을 갖다가 특화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 자체가, 기계 자체가 자기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같이 또는 때로는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는 지능을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찬탄과 감탄을 금치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악스럽고 끔찍해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